지난주 로빈후드에서 2021년 2월 초에 가장 많이 매수한 탑 주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로빈후드 투자자들의 투자는 게임처럼 투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들 투자자들의 관심 주식들이 현재 급등하는 사례가 많고 투자 금액이 낮으면서도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주, 저평가 유망주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평균 연령 31세의 젊은 주린이 초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거래를 하는 로빈후드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평균 나이가 젊으니 적은 액수의 투자로 높은 수익 창출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페니 스탁들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페니, 미국은 1센트를 페니라 하는데요. 엄청 싼 주식, 예전에는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주식을 뜻했는데요. 요즘은 주식이 5달러 미만인 주식을 페니 스탁 동전주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로빈후드의 페니 스탁들을 뽑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페니 스탁이 5달러 미만의 주식이지만 며칠 사이에 급상승한 경우가 많아서 이 영상에서는 10달러 미만의 주식으로 폭을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여러 로빈후드 인기 페니 스탁 기사들 또한 구독자분들의 추천 주식들을 시킹알파 평점과 각 분야 성적, 마켓 워치 사이트의 목표 주가, 최근 각 기업 주식 거래량 등을 찾아보고 분석하여 그중 가장 좋은 기업들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이 꽤 많아서 오늘은 시킹알파 평점이 가장 좋은 기업 탑6를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평점이나 성적이 낮아도 요 며칠 사이 급등하며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는 기업들 탑8, 9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바로 주식시장의 종목의 인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페니스탁을 보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페니스탁이 매우 큰 변동성이 있어 하이리스크, 위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변동성과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높고 공매도 세력이 주가 변동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잘 인지를 해야 하고요. 둘째로는 기업이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변동성이 심하니 단타를 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자신의 투자 방향성을 정하셔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낮다 보면 상장 폐지라든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최대한 시총이 너무 낮거나 평점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걸러내었어요. 하이리스크지만 하이리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에는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 월스트리트 평점, 100가지 지표를 이용해 분석한 퀀트 평점 이렇게 3가지 평점이 있는데요. 가장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오늘 살펴볼 6기업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킹알파의 분석 외에도 페니스탁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마켓워치의 목표 주가, 인베스팅닷컴에서 최근 분기 어닝스, EPS 및 매출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이드로 시총과 거래량도 보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과 월스트리트 평점 둘 다 5점 만점을 받은 에보진 LTD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보진 LTD는 컴퓨터 관련 생물학 회사입니다. CPB, Computational Productive Biology, 직역하면 계산 예측 생물학 플랫폼을 사용하여 여러 생명과학 기반 산업에서 제품 개발과 제작에 중점을 둡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되는 생물학의 깊은 지식을 통합한 CPB 플랫폼은 미생물, 작은 분자, 유전적 요소에 기반한 생명과학 제품의 개발을 계산적으로 발견 및 설계합니다. 이 회사는 농업, 인체 건강 및 산업 응용 분야 3개의 부분을 통해 운영됩니다. 농업 부분은 식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자 특성, 농화학 제품 및 농생물학적 제품을 개발합니다. 옥수수, 콩, 밀, 쌀, 그리고 면화와 같은 다양한 작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산업 응용 부분은 바이오 연료 및 기타 산업 용도의 공급 연료 역할을 하기 위해 향상시킨 캐스터 콩 씨앗을 개발합니다. 인체 건강 부분은 면역 온콜로지, 지하에 관련 장애, 다중약물 내성 유기체의 치료를 위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또한 의료용 대마초 제품도 제공하며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전 세계 곳곳을 기반으로 운영되고요. 자막과 같은 이 농업회사들과 전략적 협력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에보진 LTD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스라엘 레호봇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총이 $300밀리언에서
2빌리언 달러 사이에 있는 기업을 스몰캡이라고 부르며 상장 또는 등록된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주를 뜻하는데 이 기업도 시총이 323.91밀리언으로 스몰캡에 속하네요. 일단 모멘텀은 지난 9개월간 640% 상승하며 A뿔입니다. 매출 대비 수익률 B-, 발류에이션 C-, 보통인데 성장성이 D로 별로입니다. EPS와 매출도 계속적으로 예상치를 못 미치고 있네요. 주가가 6.96달러일 때 목표 주가가 9달러로 설정되었는데요. 현재 9.35달러로 올라 있습니다. 그럼 매출 성적이 별로인데 왜 평점이 이렇게 높을까요? 가장 최근 시킹알파 분석이 11월이네요. 이 기사 하나 살펴보면 현재 4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창출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회사 중 하나인 라비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라브312라는 번치랏 디지즈, 즉 포도나 과일송이에서 발병하는 포도송이가 썩어가는 질환 방지 살균제, 곰팡이 방지약이 있는데 사진처럼 이 약을 포도에 투여했을 때 사진이 오른쪽, 투여하지 않았을 때가 왼쪽 사진입니다. 라브312 시장은 1년에 200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되며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채소 등도 타겟한 약도 개발한다면 그 시장 크기는 더 광대하겠죠. 식물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 바이오 연료까지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예상되는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업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전문 제약사인 I2 바이오사이언스 INC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세계적으로 하이포고나디즘, 저테스토스테론 성기능 부전이나 상부호흡기 증상, 불면증, 남성 불임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2분에서 10분 만에 코로나 결과가 나오게 한다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코로나 테마주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남성들의 저테스토스테론 치료를 위한 비강젤인 투지스트라 XR을 판매합니다. 또한 불면증 치료를 위한 구강 스프레이인 졸피미스트와 체외 정액 분석 테스트인 마이옥시스를 제공합니다. 저번 주 여성질환 전문 테라피스트 MD에 이어 이번엔 남성질환 전문 기업이네요.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 5점과 월스트리트 평점 4.5에 어닝스, 발리에이션, 성장성 다 A, 매출 대비 수익률 B-를 받은 우수한 성적이지만 모멘텀이 F인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거래량이 1.9밀리언으로 적네요. 참고로 애플이 거래량이 많은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76밀리언 정도였어요. EPS와 매출을 살펴보면 계속 어닝샥이었다가 지난 분기 11월 어닝 서프라이즈 했어요. 매출도 조금씩 오르다가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상승했습니다. 12월 31일 시킹알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리버스 스플릿 주식 병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는데요. 이 기업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주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간 분석가 포지션 바이이고 2월의 목표 주가 평균 3불인데 현재 7.8달러로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다음은 나노바이리사이드스 INC인데요. 나노바이오 제약회사인 나노바이리사이드스는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발굴, 개발, 상용화합니다. 제품 파이프라인에는 대상표진, PHN, 수두, 헤르페스, 안구 각막염 등이 포함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바이러스 결막염, 모든 종류의 댕기 바이러스 치료용 약, 그리고 HIV의 내성을 가진 HVI 니사이드를 개발합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나노 살충제 약물 프로젝트의 연구 및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헤르피스 사이드 프로그램은 다양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위한 확장 약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노 바이러스는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코네티컷주 쉘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5점이지만 시총은 57.16밀리언으로 마이크로캡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가 14달러 50인데 현 주가가 4달러 33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발류에이션 A, 성장성 B인데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이 안 좋네요. 2월 최근 시킹알파 베리 베어리시 분석 기사를 보면 이 기업이 코로나 수혜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마이크로캡 기업으로 자본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R&D 개발 및 리서치에 쓸 투자금이 충분치 않아 새로운 백신 개발이 어렵고 아직 펀딩을 받을 만한 투자자도 찾지 못한 상황이니 투자자들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월스트리트는 5점을 주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2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개발한 코비드-19 감염치료 항바이러스제가 동물 테스팅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인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 기업인 웨이러 홀딩스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해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웨이러 플랫폼과 바이 스쿼드 플랫폼은 음식과 음료 배달을 위한 배달 기사들과 식당 손님을 연결해 줍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이 회사는 640개 도시에서 약 18,000의 식당 파트너가 있으며 2013년 루이지애나주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일단 시킹알파 분석, 월스트리트 평점 둘 다 4.5로 높고요. 목표 주가가 6달러 33센트인데 현주가 3.8달러로 아직 좋습니다. 최근 목표 주가 수정돼서 11월에 8달러에서 7달러로 내렸네요. 435.67밀리언으로 스몰캡 기업인데 2017년 이후로 매출 3배, 2018년에서 2019년 매출 2.5배 상승했고 EPS와 매출 오르기 시작하면 보통 주가도 오르는데 계속 예상치 못 치다가 2020년 3월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는 어닝 샥이었지만 기세는 좋습니다. 모멘텀 A, 성장성 B 좋은데 나머지는 C로 매출이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최근 시킹알파 기사들 모두 불리시 성향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 두 기사 보면 새로운 CEO를 영입했는데 6개월 만에 파산 위기의 회사를 적자 회사로 돌려놨다고 하네요. 다른 기사는 웨이러는 성장하고 싸고 안전하다고 하네요. 유능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인수 목표로 삼을 만한 좋은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배달앱 관련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딜 가나 운전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아무래도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배달앱의 유행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기업인 아토사 테라피틱스는 미국의 유방 건강 상태를 위한 의료기기, 실험실 검사, 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은 유방암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제2단계 연구에 필요한 타목시펜의 활성 대사물인 엔톡시펜의 개발입니다. 배농제, 면역요법,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등 치료제가 유방암 발생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배농 마이크로 카테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토사 테라피틱스 INC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알아본 기업들 중에서는 어제 기준 거래량 19.12밀리언으로 가장 높습니다. 목표 주가도 7달러 50센트인데 현주가 3달러 89센트로 낮고요. 242.86밀리언으로 거의 스몰캡 기업이 돼가고 있네요. 어닝스 발류에이션 모멘텀 B로 준수하고요. 성장성이 D 플러스에 매출 대비 수익률이 F네요. 최근 연속적으로 EPS 예상치 서프라이즈 했는데 매출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난 6월 분석 기사로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어 불리시 주장하는 분석이 있는데 최근 2월 분석은 왜 베어리시인지 볼까요? 분석가에 따르면 이 기업이 상장 이후 집중 분야에 영향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방질환 관련 기업이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이고 뚜렷한 행보가 없음에도 주가가 4배 정도 올라서 일단은 지켜봐야 할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업인 웨스트폴트 퓨얼 시스템 INC는 전 세계 운송 분야에서 사용할 대체 연료 시스템 및 구성품 공급, 제작,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액화 석유가스, 압축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재생 천연가스, 수소 등 다양한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대체 연료 시스템과 구성 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된 애프터마켓, OEM, 전자, 전류 및 첨단 연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포트 고압 분사식 디젤 엔진 2.0, 천연가스를 이용한 압축 점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스파크, 점화 천연가스나 프로판 엔진, 수송용 CWI 엔진, 학교 및 셔틀버스, 재래식 트럭 및 트랙터, 쓰레기 수거 트럭, 단거리 항구 배수 트럭 및 노면 스위퍼와 같은 특수 차량을 개발 및 판매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승용차, 경량 중형 트럭, 마력, 극저온 및 수소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웨스트폴트 퓨얼 시스템 INC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오늘 기업들 중 시총이 가장 높은 1.67빌리언의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가 9.33인데 현 주가가 11.44입니다. 3일 전만 해도 8불대였는데 며칠 사이 많이 올랐네요. 가장 최근 목표 주가가 1월에 4달러에서 13달러로 상향 조정했네요. 4월에 94센트였는데 9개월 동안 1076% 올랐습니다. 모멘텀 성장성 A블로 좋고요. 어닝스 B, 발류에이션 매출 대비 수익률 D로 저조하네요. EPS 계속 샥이다가 최근 2분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최근 시킹알파 분석 두 가지 살펴보면 웨스트포트가 대형 트럭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진입하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 엔진인 WP12의 상업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팔리고 매출이 나는 것을 보아야 이런 움직임도 의미가 있다며 분석가는 뉴트럴 포지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어리시 기사를 보면 깨끗한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2010년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극심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분석가는 그 주가가 그 기업의 역사에 비해 꽤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 회사가 더 멋진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투자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페니스탁 6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부양책 때문에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이 호황이라서 주식 가격도 페니스탁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투자 시 기억하시며 신중히 투자 결정을 해야겠죠. 이번 주말에는 페니스탁 중 평점이 높지 않아도 인기가 많은 높은 거래량을 가진 요 며칠 사이 급등하고 있는 페니스탁 기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 기업과 합쳐서 다음 영상에서 탑 페니스탁을 뽑아보려고 하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일요일 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